안녕하세요. C드라이브입니다. 그동안 C드라이브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뤄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선해운 산업은 국내 뉴스는 거의 없고 외신 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유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해운 시장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유료 뉴스나 데이터 몇 개를 간추려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슈가 된 뉴스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현재 벌크선 운임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연휴 이후 철강 생산 재개가 예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춘절 이후를 지켜보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그 기대감이 실제로 충족되지 못하면서 운임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 강도가 엄청나게 폭발적이지 않아서 일부 실망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 장기적인 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이건 중국의 원자재 지수를 모아놓은 차트인데 최근 이제 강세가 꺾이면서 이 12월 말 수준으로 이제 다시 내려왔죠.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 듯한데 이런 걸 보면 BDI 지수는 선행지표가 아니라 후행지표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차트를 보면 올해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8월부터 중국에서 발표된 매크로 정책들을 골드만삭스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행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작년에 중국이 얼마나 부양 의지를 내비쳤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케이프 사이즈 운임 역시 코로나 이전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앞으로 더 떨어질 구간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블랙록이 아드모 시핑의 지분을 늘리면서 현재 최대 주주가 됐다는 기사입니다. 아드모 시핑은 석유, 또 가스 저장, 해상 운송 등을 하는 회사로서 중국 비중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명목상으로는 ESG 투자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 PC선 운임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어쩌면 올해도 국내 조선사들이 바라는 이 탱커 발주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모든 탱커 손종들의 중고선가가 이제 보합 내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MR 탱커부터 VLCC까지는 5년 이상 된 중고선가가 이제 모두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에 반해서 신조선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현재 탱커 발주가 안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여전히 선박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 추후 선박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료가 대세가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유 수요 감소인데 세 번째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앞선 두 이유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선주들이 발주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방금 살펴본 내용과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값싼 러시아 원유를 정제해서 유럽과 미국에 재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작년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 비싼 자국산 원유를 수출하고 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자국 수요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출 금지로 인해서 앞으로 유럽은 더 먼 거리에서 디젤을 수입해야 되잖아요. 즉 수요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이 톤마일 역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이슈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는 만큼 이 선사들 역시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이윤을 챙기려고 할 거고 또 그러려면 이 몇 년이나 걸리는 탱커를 새로 발주하기보다도 당장 중고선을 매입해서 투입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블랙록이 아드모 시핑에 투자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국내 시장 막판에 현대미포조선의 실적 발표였죠. 당장 외인 기간만 합쳐서 3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동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 중형선이라서 적자 수주가 더 빨리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지난 3분기 역시 이 흑자 전환을 한 상태에서의 쇼크였기 때문에 꽤나 많은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 저변에는 단연 어닝 쇼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분기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47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도 1,491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너스가 난 이유를 보면 2023년 비용 상승분 선반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강제가 인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분을 선반영했고 또 지난 2021년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이제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반영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사손익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그 현대미포조선이 저가 수주를 받은 물량이 아직도 꽤나 많이 있다고 하죠. 따라서 올해 상반기는 지나야 이러한 안 좋은 물량들을 이제 다 떨어내지 않겠냐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어닝 쇼크 때문에 장 막판에
이 조선주 섹터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보면 신조선가는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주한 선박의 선가 역시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기사처럼 이 PC 탱커에 대한 낙관적인 기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2026년까지 탱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베이스로 깔면서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 금지로 인해 이 필요한 MR 탱커가 무려 100척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몇 척이라는 물리적인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도 이 수요 공급 논리에서 이 공급이 한참 못 따라오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오늘자 현대미포조선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리포트인데, 현재 현대미포조선에게 필요한 걸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했습니다. 바로 추가 수주 잔고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수주량보다 인도량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이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감도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마진 상승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동일 선종 반복 건조인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메리트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최근 벌크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현재 운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데, 행간에는 아직까지 중국의 대기 오염 수준이 낮은 것을 근거로 아직까지는 공장 가동 및 경제 활동 수준이 미약하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중국의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이 시장은 엄청난 공장 가동에 따른 극적인 양봉을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벌크선 시장을 낙관할 만한 요인들이 더 많지만, 가장 최근만 놓고 보면 중국의 극적인 반전은 분명히 낙관로를 펼치기에 충분했지만 아직까지 현물 시장에서는 그 결과를 못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최근 사우디가 6개월 만에 아시아 원유 OSP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들 의아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OSP란 실제로 판매하는 원유 가격과 또 브렌트유나 두바이유, WTI 등의 기준 유종과의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는 아시아에 보내는 자국산 원유를 다른 원유에 비해 더 비싸게 판 것이죠. 그러면 사우디는 왜 OSP를 인상했을까요? 이에 대한 일반론적인 주장은 중국 개방에 따른 수요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다지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원유 화물들을 배에 싣고 가면 3월에 선적이 되죠. 그러면 4월에서 5월쯤에 중국에 도착해서 정유 공장으로 보내지고 5월에서 6월쯤에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운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대개 유럽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인도 역시 이 4월에 정유 공장들이 유지 보수를 많이 하는데요. 따라서 이 말은 원유를 많이 수입한다고 한들 이걸 정제하는 공장들이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재고만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급하게 수입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사우디는 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2월에서 3월에 사우디는 유지 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 대부분 단기 계약보다 장기 계약권들이 많기 때문에 점유율이 사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일부 올린다고 한들 거래를 갑자기 끊을 상대도 많지 않고, 또 본인들이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수출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으로 해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 본인들이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늘어나지 못하니까 수출이 되는 거라도 비싸게 받으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중국이 원유를 많이 사줄 거니까 이 OSP를 올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최근 벌크선 폐선 오더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이 트레이드윈즈의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 이후 이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철 스크랩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현재 벌크선 역시 이 탱커처럼 오더북이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추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예상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부터는 이 선박 부족 현상에 따른 이 운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폐선 단가가 다시금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중고 벌크선의 가격이 더는 하락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거고, 관련된 지표들의 바닥도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2월인 현 시점이 계절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극단적인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벌크선 시장이 작년보다 더 하락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 BDI 지수 역시 연일 하락하는 건 이게 선행지표가 아니라 이제 후행지표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현대미포조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제 어제 43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해도 이 적자 규모가 꽤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적자였고, 그리고 그게 올해 이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가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기 한국조선해양 컨퍼런스 콜을 보면 여기 9번 Q&A를 보시면 작년에 이제 대형선과 중소형 선가 상승률이 달랐는데 대형선이 더 빠른 상승을 보인 반면에 중소형선은 그다지 큰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선박 계약을 많이 했던 미포조선이지만 이게 수익성 개선에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21년 당시 수주는 많이 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아쉬운 금액대의 계약이 많았고 그게 이제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역시 이러한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게 최근 이제 매도 금액이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이제 13번 Q&A를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최근 그 단일 선종 반복 건조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전에 그 빵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드는 것보다 이 단일 종류의 빵을 반복해서 만드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대미포조선이 슈퍼사이클 때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 또 이제 주가 역시 20만 원을 터치했던 이유가 당시 이제 미포조선은 그 중형 PC선만 집중을 했고 이게 이제 결국 엄청난 수익성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한진중공업, 이 대선조선 같은 이 중형 선박의 강점을 가진 이 라이벌 기업들이 대부분 파산하면서 이 경쟁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주 역시 거의 몰아서 한 것도 이제 큰 이유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 4분기에는 이런 동일 선종 반복 건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여기 이제 Q&A 14번에 보시면 이 충당금 설정만 마이너스 118억 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건 이 조선업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잡아 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이제 그때 가서 발생한 손실을 이제 그때 반영하면 되는데 왜 미리 반영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기업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건 적자 수주라서 내년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원가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번에 다 손실 처리로 이제 때려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처리해서 오히려 환입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이 정도 상승할 것 같아서 크게 잡았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 상승하지 않아서 그만큼 지출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환입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는 21년도에 수주한 안 좋은 가격대의 물량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빠지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주가가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 PC선, 특히 이제 MR 탱커나 이 LR2 탱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발주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살펴볼 점은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됐지만 오늘 이 기사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삼성중공업의 드릴십은 한 척만 남게 될 거라는 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이 삼중 같은 경우 총 5척의 드릴십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한 척은 사이팸이 2억 3천만 달러의 전액 현금으로 구매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사이팸 같은 경우 이번에 드릴십을 구매하면서 5년 동안 투자금 회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 15%씩 투자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드릴십 1배 시세 역시 작년에 40만 달러 수준에서 2025년까지 45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척 역시 이미 계약을 했고 한 척 역시 이 MOU를 맺은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올해 삼성중공업의 드릴십은 한 척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예상보다 드릴십에 대한 매각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그 이익 개선 폭이 꽤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서유럽에서 미국 대서양 구간 이 MR 탱커 운임이 어제는 22,000달러였는데 오늘은 무려 43,000까지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에서 보는 이 구간 노선인데요. 그 이유는 이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걸프만 지역에서의 갑작스러운 생산량 급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산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의 주류 견해는 이 금수 조치와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가던 화물들이 아시아로 갈 거고, 그리고 아시아로 온 이 화물들이 이제 다시 유럽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효율적인 운항 노선이고, 이로 인해서 이 톤마일 증가에 따른 운임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스콜피오 탱커도 그렇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배경에는 이런 논리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VLCC 역시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결국 이러한 석유 제품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원유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더뎌지면서 이 중국의 대미국 원유 수입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견해가 있었지만 사실 그러한 일은 이제 현재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탱커 시장은 갑자기 전 세계가 이제 평화를 나타내지 않는 한 현재 노선도가 유지되면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항 노선에 따른 운임 상승은 이제 꽤나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중공업과 MR탱커 운임 급등 사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